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숙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추운 2026년 2월 초의 어느 날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BYD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네 번째로 런칭하는 전기차 모델인 돌핀입니다. 이 차는 소형 5도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된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D는 원래 이 누적 정보, 그러니까 누적 전비가 리셋이 안 되는데, 얘는 이제 누적 거리가 40km 밖에 안 된 새 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리뷰 마칠 때 근거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다행이네요. 일단 국내에 판매되는 돌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은 돌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양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출력과 배터리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돌핀 액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그 중에 기본 모델인 돌핀입니다. 이 차는 이제 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이 2,4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차의 플랫폼은 BYD가 아니에요. 이 차의 플랫폼은 BYD가 이 플랫폼 3.0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는 앞바퀴에 모터가 한 개 있는 싱글 모터 전륜구동 전기차입니다. 그 모터의 출력은 70kW로 95마력에 해당하고 최대 토크는 180Nm로 18.4kgm에 해당합니다.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돌핀의 배터리 용량은 49.92kWh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 셀은요, 휜드림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셀의 형태는 각형 셀입니다.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 차의 휠 베이스는 2700mm 였고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52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심겨져 있는 타이어는 16인치인데 사이즈는 1956016 사이즈의 한국 타이어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 GT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제가 어떤 차를 타든지 그 차의 승차감 확인해보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는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행할 곳은 평탄한 편인 그런 콘크리트 노면의 교량 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당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이 차의 하체 세팅은 이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작고 가벼운 차인데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경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좀 차분하게 차를 아래로 내려 누르는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 연결 부위를 지나갈 때에도 매우 짧게 그냥 투닥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땅이 깊게 파인 몇 곳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한 서너 곳이 있죠. 일부러 거기를 이 왼쪽 바퀴로 밟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꽤 준수한 이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 왔는데요, 여기는 지속적으로 노면이 변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꽤 훌륭한 수준의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구간과 다른 특성의 노면 위를 가고 있다는 것은 알게는 해주지만, 그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진동들을 탑승자에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차 치고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승차감을 보여준다 하는 점은 이 구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꽤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차에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의 종류는 제가 앞서 만나봤던 다른 BYD 전기차 모델들과 동일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변경은 여기 센터 페시아에 있는 토글 스위치 중에 하나로 합니다. 여기 기어 셀렉터의 바로 오른편에 있는 여기 모드라고 적혀 있는 걸로 하는데요, 요거 이렇게 한 칸씩 누를 때마다 에코, 노멀, 스포츠,
그 순서로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회생제동의 설정 단계도 두 가지인 점은 다른 BYD 전기차와 동일한데요. 그 변경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설정상에서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 관리에서 요 화면을 터치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한글로 표시에는 보통, 높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보통인데 계기판에서는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화면을 눌러 가지고 높음으로 하면 하이라고 되어 있는 점도 다른 BYD 모델에서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센터페시아에 있는 왼쪽에 세 번째 버튼 요거를 이렇게 눌러도 곧바로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뭐냐면 지금 이 차에 이 소형 계기판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표시 테마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는데 요 회생제동의 변경은 그러니까 현재 선택되어 있는 회생제동은 지금의 요 테마에서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영어로 스탠다드, 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가 아닌 다른 테마로 계기판을 바꿨을 때에는 그 표시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거를 바꿔도 계기판에서 표현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 이걸 눌러서 바꿨잖아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의 요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에서는 요거를 바꿔도 이게 바뀐다는 것이 요 모니터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계기판에서는 어디에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글쎄 요런 표시를 그러니까 요런 회생제동 단계의 표시를 이 계기판의 두 가지 단계 중에 한 가지에서만 보일 수 있게 한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시는 분이 여기서 회생제동 단계를 바꿨는데 계기판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보이는 테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BYD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이 돌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올려져 있는 정보에는 이 돌핀의 제로백 가속 시간이 7.0초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54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숫자는 출력이 더 높고 배터리 용량이 더 큰 액티브 트림 기준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돌핀 기본 모델의 제로백 정보는 사실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외의 다른 BYD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핀 기본 모델의 제로백 가속 시간은 12.3초였습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관점에서나 아니면 내연기관차 관점으로 봤을 때 제로백 12.3초라는 시간은 느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520km인데 이 차의 출력이 100마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마력당 중량비가 10을 훌쩍 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차의 제로백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는 성능적으로 이 차가 느리다라는 생각은 들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렁설렁 엑셀을 밟을 때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급가속을 시도할 때는 그때에는 어김없이 좀 느리다는 생각을 주기는 합니다. 이 차의 출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kW, 그러니까 95마력인데요. 혹시 다른 BYD 전기차 모델들처럼 얘도 주행 모드가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풀가속을 시도를 할 때 계기판에서 표시되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 출력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일 먼저는 에코 모드입니다. 그냥 잠깐 동안만 끝까지 밟아 볼게요. 밟으면 82까지 쓰네요. 다시 한번 82까지 다시 한번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부터 얘는 그러니까 풀가속을 해야 될 때에는 100마력을 넘는 거죠. 실제 사용 출력이. 자, 그러면 주행 모드를 한 칸 내려가지고 노말로 해보겠습니다. 노말에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가속해 봅니다. 똑같이 82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차이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끝까지 가속. 차이가 없네요. 다시 한 번만 밟아 볼게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BYD 전기차들과 다른데요. 이거는 아니요, 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타봤던 다른 BYD 모델들은 에코와 노말은 좀 차이가 있고 노말과 스포츠 간에는 좀 차이가 없게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얘는 에코에 넣으나 노말에 넣으나 스포츠에 넣으나 풀가속을 할 때 쓰는 그 실출력은 대략 82kW 정도로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서의 가속 반응에서는 좀 차이가 몸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서의 가속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가 회생제동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주행 모드를 다시 에코로 바꾸고, 그러니까 동일한 속도에서 엑셀을 완전히 놨을 때 회생제동의 스탠다드와 하이 간에 엑셀을 띈 걸로 인해서 회수되는 그 전력 출력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0km 정도로 가다가요, 자, 스탠다드에서 엑셀 완전히 놔볼게요. 10이 안 되죠? 지금 여기 완만한 경사인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하이로 바꿨어요. 자, 71 정도에서 가다가 엑셀을 완전히 놔볼게요. 그러면 한 20kW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kW 때까지로 이렇게 되죠. 다시 한 번만 스탠다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70km 정도로 가다가 쭉 가다가 한 자릿수의 킬로와트, 그러니까 순간적인 전력 회수 출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제가 주행 중 소음 확인해보는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는 뭐 차급이 차급인 만큼 소음 저감을 위한 그런 기술이 딱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뭐 유리 도어도 이제 한 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그 한국 타이어 아이온 GT, 불 좀 미리 켜겠습니다. 일단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행 중 소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차가 몇 대 지나가거든요. 그거 좀 지나갈 때 옆에서의 소음 변화 한번 보시죠. 옆에서 차 지나가는 거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앞에서부터 옆으로 통과할 때 그 옆에 차가 지나가는 거를 청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지금 유리로 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위에 터널 벽에서 분명히 이 유리를 향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음이 반사가 돼서 침투를 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요 위쪽에서의 느껴지는 그 소음은 매우 잘 잡혀져 있다라는 생각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전기차들에서의 어떤 소음 서열로 봤을 때에는 중간보다는 좀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차값이 2,5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차한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도 이제 회생제동 감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감도에 넣었을 때 혹시 주행 중에 엑셀을 띈 것만으로 제동등이 켜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BY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높음에 놓더라도 엑셀 놓은 거 가지고는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었습니다. 얘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살펴보죠. 제일 먼저는 보통 단계, 그러니까 계기판에서는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회생제동 강도 보통에서는 자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띄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요거를 높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띄면 조금 더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거냐?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 보겠습니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도 다른 BYD의 전기 모델과 마찬가지로 회생제동 단계를 어디에 놓든 간에 엑셀 띈 것만으로는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동일한 특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핀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얼굴은 좀 귀여운 편입니다. 네, 이름이 돌고래답게 실제 이 차의 얼굴도 좀 돌고래를 닮은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그릴 부분에는 이렇게 엇갈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BYD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제 프로젝션 타입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전방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를 위한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휠에 그러니까 휠 주변부를 감싸는 에어 커튼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게. 자,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요. 일단 돌핀은 기본 돌핀과 그 다음에 출력이 좀 더 높은 돌핀 액티브가 있는데 이 차는 기본 모델인 돌핀입니다. 이제 얘는 전륜 구동이고 근데 싱글 모터입니다. 충전 포트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덮개도 아주 네,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16인치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정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 GT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휠의 그러니까 휠 타이어의 사이즈는요 195, 60, 16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운드 업소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소음 방지 패드가 그 타이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러 아래에도 측면 카메라가 있고요. 얘는 여기서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대 금액에 자동차답지 않게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핸들은 이렇게 수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잠그고 열 때에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후면부를 보면은 네, 여기에 BYD의 어떤 마케팅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빌드 유어 드림이 있습니다. 이 BYD 돌핀이라고 이렇게 이게 있죠.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6대4 분할로 이제 접이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접을 때에는 네, 여기 안에 뒷좌석 등받이에 이 스트랩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이 동선이 조금 이 커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커버링 쉘프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방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운전석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도어 오프너가 딱 이렇게 요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앞뒤의 모든 유리가 그러니까 풀 오토로 업다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도어 포켓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위터 주변에 여기 마감 소재는 약간 직물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소재로 고급감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이렇게 네, 좀 아래 부분이 이렇게 평면인 그런 D컷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송풍구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다른 BYD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티어링의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90도로 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휴대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상위 모델에만 이게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여기에서 무선 충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의 왼쪽에는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자, 요거 버튼은 하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켜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 네, 그리고 요게 ICC겠죠. 이 스티어링 그림이 그려 있는 거, 그리고 요게 ACC, 그렇게 버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조절하는 거. 그리고 왼쪽에는 또 통화 버튼, 음성 인식 버튼, 그리고 뭔가 이제 계기판의 메뉴를 바꿀 때는 요거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볼륨, 그 다음에 이 곡을 넘기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셀렉터가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센터, 그러니까 페이시아에 이 모든 버튼은 다 누르는 게 아래 위로 이렇게 눌려지는데요. 후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전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중립은 살짝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킹은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운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주행 버튼, 그 다음에 이거는 회생제동 높이고 낮추고 두 단계입니다. 비상등, 공조장치 오토, 공조장치 온오프, 앞유리 이제 그 습기 제거나 성해 제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12V 소켓과 USB C 타입과 A 타입 그게 다 이렇게 단자가 있고요. 컵홀더 있고, 그 다음에 오토 홀드,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ESC 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보면요, 이렇게 A 필러에 있는 이 측면 유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야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파노라믹 루프가 있는데, 얘는 안에 선쉐이드가 전동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네, 이렇게 갑니다. 2천만 원대 차에서는 좀 누릴 수 없는 그런 호사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잠깐 이제 시동을 끄고 뒷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시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이제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 마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까실까실한 감이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바닥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 헤드룸은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체가 긴 이제 173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데 약간 머리카락이 달랑말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널찍한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통해 가지고 네, 개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그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충전을 위한 USB A 타입과 C 타입,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두 개의 좌우 위치가 앞좌석이랑은 또 반대로 되어 있는 점도 좀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그룸은 좀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제가 뭐 이 시트를 일부러 앞으로 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등받이 각도는 적당히 뒤로 눕혀져 있고, 각도 조절은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의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뒤에 앉은 탑승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BYD 돌핀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배터리 수준이 10% 되니까는 충전에 대한 경고가 나오네요. 보니까 이 차는. 그러면서 배터리 표시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0% 남으면 배터리가 즉시 충전하세요, 요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국내 판매가 시작된 돌핀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기본 모델과 그 다음에 위에 트림인 액티브가 있죠. 그 둘 사이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둘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둘은 가격 차이가 4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모델이 2450만원, 그리고 액티브가 292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근데 그 둘 간의 차이가 결코 적지는 않아요. 일단 배터리 용량이 10kWh 이상 차이가 나죠. 이 기본이 49.92kWh고, 그 다음에 액티브가 60.48로 둘은 한 10.56kWh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출력과 토크가 다르죠. 그래서 액티브는 마력수로는 200마력이 넘죠. 이 차는 100마력이 안 되는데요. 토크도 좀 차이가 제법 있고요. 그런데 BYD 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두 모델의 사양 차이를 보니까 사양은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냐 아니면 멀티링크냐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성능 버전이 멀티링크예요. 그리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내 발표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에서 좀 큰 차이가 있죠. 기본 모델이 307km고요. 고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액티브가 354km였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을 사양 차이만 비교를 한다면은 이 47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좀 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배터리의 용량 차이, 또 모터의 출력으로 인한 성능 차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47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는 결코 과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모델은 어떤 모델이 더 판매가 많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야지 알 수가 있어지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점쳐보기로는 가격이 2,50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 기본 모델의 인기가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돌핀이 BYD 내부에서 맡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아래 가격대에서의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차를 고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모델은 바로 2,450만 원인 이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얼마든지 틀릴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는 내 둘 중에서는 이 기본 모델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핀의 액티브가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적을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액티브는 가격대가 2,900만 원대인데 그야말로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크고 더 상품성이 좋은 아토3도 있고요, 아니면 타사의 다른 전기차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2,900만 원대인 이 돌핀의 액티브 모델은 그 차 자체가 갖고 있는 가격이 결코 비싼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인접한 위의 가격대와 또 아래 가격대에 이 다양한 차들로부터 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액티브는 좀 판매가 적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0kW급 충전소에 와가지고요, SOC가 8%일 때부터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는 영하 7도인데요. 각 10% 구간별로 이 충전 속도 한번 볼게요. 일단 10% 아래에서는 이 46.7kW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0%대에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 중반대에 와가지고는 아까보다 살짝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48.6kW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중반대에 접어들으니까요, 아까보다 다소 충전 속도가 올라간 57.3kW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량이 20% 후반대만 됐는데도 충전 속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68.3kW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는 영하 7도 맞죠. 30%대에 접어드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네, 73.5kW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OC 40%대에서는 여전히 이제 70kW대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가 영하 7도인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SOC 5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73kW대의 속도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kW대의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SOC가 60%대로 접어드니까 충전 속도가 58kW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와 있죠. 동력 배터리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 작동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속도를 좀 적절하게 내기 위한 그 배터리 온도 컨트롤 장치가 작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조금만 더 충전하고 마칠 겁니다. 네, SOC가 65% 정도 되면서 속도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41.9kW로 떨어졌어요. 네, 이제 잠시 뒤에 그 충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8%에서 충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딱 그 60%가 채워지는 68%에서 충전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됐는데 60% 채우는데 영하 7도의 날씨에서 3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훌륭한 그런 충전 속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전 중지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이제 일렉베리 특가로 해가지고 6,451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BYD 돌핀의 매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BYD 돌핀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격이죠.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런데 그 가격을 생각을 하더라도 차의 크기나 아니면 이 패키징, 또 편의사양의 종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훌륭하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차에서 저의 눈길을 잡아 끄는 그런 사양이라고 한다면은 내부에 전동으로 작동하는 이 선쉐이드를 갖고 있는 고정식의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입니다. 이거는 같은 가격대는 물론이고 요거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도 좀 찾기 힘든 그런 매력이죠. 또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그 ADAS 시스템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거기에다가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그 매력적인 가격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 편의 장비의 목록뿐만 아니라 저를 더욱더 놀라게 만든 것은 이 차의 주행 실력이었습니다. 이 기본 모델은 마력으로 했을 때는 100마력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그런 수준의 출력을 갖고 있지만요, 그런데 그 낮은 출력은 가속력에서는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주행상의 안정성이나 편안함이나 아니 또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회두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차의 매력들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BYD 돌핀이 먼저 진출해 있는 외국의 다른 시장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높은 판매량을 지지하는 그 이유가 단순하게 낮은 가격 때문만은 아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차의 주행 실력과 수준은 매우 뛰어나고 거기에 주목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차한테서 아쉬운 점은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주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뛰어나게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의 조작감과 그 다음에 그 조작 특성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나 운전자가 오른발로 브레이크 페달에 힘을 준 양에 비례하게 제동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강했다가 또 안 듣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강해지는 그런 좀 비선형적인 그런 제동력 상승 특성이 있는 점은 저에게는 좀 매우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센터 페시아에 일렬로 모여있는 이 버튼들인데요, 모든 거를 터치로 하지 않고 운전 중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하드키로 꺼내 놓은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이 버튼들이 세로로 긴 반면에 폭이 좁게 오밀조밀 붙어 있다 보니까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앞을 보다 말고 잠깐씩 여기를 보고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튼들 중에는 운전 중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비상등 버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 차가 좀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버튼의 디자인은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이 비상등 버튼은 조금 더 크거나 이 디자인의 조화를 깨지 않으면서 이 폭을 넓히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BYD의 돌핀은 어떤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답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거는 바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시면서 첫 번째 전기차로, 그러니까 전기차의 세계에 입문하는 용의 차로 매우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을 위한 이 차의 조작 특성이, 그러니까 엔진차에서 넘어오더라도 크게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차에서 넘어오더라도 적응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BYD로 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에는 새로 적응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전기차가 있으신 상태에서 부담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컨드카로 전기차를 필요로 할 때, 그럴 때에도 이 차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보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차는 직접 타봐야지 그 차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차는 더더욱 그래야만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제품군에 전기차를 이미 넣어놓고 있는 그런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꼭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그런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을 떠나가지고 차가 참 좋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BYD 코리아가 네 번째로 국내에 출시한 모델인 BYD 돌핀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평균 전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차는 전비를 리셋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주행한 거리는 거의 500km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539로 나오는데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가 40km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비 한번 보겠습니다. 전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누적 평균 전기 소모가 16.2가 나왔습니다. 100km를 가는데 유럽식 단위죠. BYD는 모든 차가 이 누적 평균 전기 소모, 그러니까 누적 전비, 요거 리셋이 불가능합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새 차일 때 이걸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주행한 게 어떻게 보면은 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도 포함한 거고, 또 외계 온도가 계속적으로 한파주의보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런데 반해가지고 얘가 보여준 전비는, 그러니까 100을 16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6km대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발표된 복합 전비가 5.5니까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더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차는 겨울철에는 배터리 10%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30을 약간 넘는 것 같아요. 10%당. 그런데 이제 봄, 여름, 가을 되면 그거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